a second. I won't change my mind. What does...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실험실의 그 강의를 맡은 기계공학과 김일수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로봇과 생활에 대해서 1시간 동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우선에 그 로봇은 생활에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 여러분이 사는 세상하고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IoT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로봇의 종류, 그리고 로봇이라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이 로봇이 학생 여러분의 그 꿈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 각종 로봇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 그리고 영화에서 본 미래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선에 먼저 로봇은 정말로 생활에 필요할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요. 아마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 다녔던 10년 전 시절에 집안 청소는 여러분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밀걸레를 가지고 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이와 같이 조그마한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동안에 여러분이 10년 이후에 과연 집안 청소는 누가 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밀걸레도 아니고 이와 같이 조그마한 로봇이 아니고 이와 같이 조그마한 로봇은 크기는 비슷하지만은 모든 기능을 가진 이와 같은 로봇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청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로봇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지 반복 작업에 대해서 사람 대신 로봇이 일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삶을 갖다가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실제로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해서 탐험이라든지 각종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미래에는 여러분이 아마 가장 싫어하는 세금도 이 로봇이 내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와 닿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집에서도 홀로그램을 사용해서 온도 상태를 체크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의 아마 모든 문제를, 즉 홀로그램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여러분이 아마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지만은 앞으로는 모든 것을 비대면식으로, 그래서 회의도 이와 같이 그 비대면을 가지고 아마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숙제 같은 경우도 아마도 앞으로는 그 AI 로봇 같은 경우가 숙제를 대신해주는 아마 그러한 세상으로 바꿔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부터서 이 로봇이 여러분의 먼 친구가 아니고 가깝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베스트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그 로봇이 정말로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돌아옴으로 해서 우리 세상이, 즉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은 우선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4차 산업혁명이 그 우리 생활에 연결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학생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 거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됨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핵심이 되는 기술이 여기에 봤던 것처럼 인공지능, AI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로봇도 있고, 그리고 IoT가 있고, 그리고 3D 프린팅, 그리고 AR하고 VR, 요 5가지가 앞으로 여러분 세대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로봇이 정말로 나머지 4개의 기술을 결합을 해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아마 새로운 그 장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우리가 사는 상품하고 서비스 생산, 유통 전 과정을 갖다가 연결해 주는 게 결국에 가서는 그 4차 산업의 혁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봇하고 그다음에 가장 그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IoT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IoT 자체가.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은 그 IoT가 뭔가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IoT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자를 따서 IoT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 아마 그 알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아마 네이버 뉴스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네이버 뉴스를 지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외국에서도 인터넷으로 이 그 네이버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그 네이버 뉴스를 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IoT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처럼 사물의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 즉 통신이 가능하지만은 이와 같이 IoT를 도입을 함으로 해서 인간과 기계, 그리고 인간과 동물,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서로 통신이 가능해지는 아마 그런 세상이 될 거고, 궁극적으로 이 IoT 기술이 개발됨으로 해서 인간하고 로봇하고의 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여러분이 아마 배웠던 이 산업혁명에서 보게 되면은 1차 산업하고 2차, 3차, 4차 산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 배워서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없고 단지 여기서 그만큼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40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아마 10년 내지 20년 내에 거의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 IoT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를 것 같은데 우선의 IoT 기술은 지금 선진국을 통해서 이미 이제 활성화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봤던 것처럼 실제로 현재까지 IoT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봤던 것처럼 지능형 스피커, 요즘에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드론 택배, 그리고 이제 가정용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 자동차, 그 다음에 보안 문제, 그리고 자동화 제조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IoT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로봇이라는 것이 인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해주는 매개체가 IoT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 로봇과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IoT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결국에 나중에 인간과 로봇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해주는 언어가 여기 나와 있는 IoT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로봇과 그 다음에 IoT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여기 봤던 것처럼 앞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우리 생활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그 IoT 기술을 CCTV, 자동차, 가전, 의료 이런 쪽에 도입을 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로봇을 스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그 헬스라든지 인프라 이런 데하고 결합을 해서 결국에 여러분의 아마 생활을 아마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자체를 지금 해보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마 아직도 이 IoT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학교 끝나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일을 하고 있어서 집안이 굉장히 춥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근에 나와 있는 보일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하고 이 IoT를 연결을 하면은 여러분이 학교를 출발하면서 보일러를 갖다가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은 여러분이 집에 도착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온도의 따뜻한 아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현재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IoT가 로봇에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이 로봇이 나와 있는데요. 이 로봇은 여기 봤던 것처럼 그 종류가 가정용 로봇이 있고 의료용 로봇이 있고 그리고 이동용 로봇, 산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 그 다음에 오락용 로봇 이렇게 지금 나누어지고 있고요. 아마 내가 선생님이 이제 모든 로봇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지만은 아마 여러분이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이 오락용 로봇이라든지 또는 가정용 로봇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 로봇이 여러분의 최상께 오늘 뭐 베스트 프렌이 되는데 최상의 친구가 되게 됐는데 좀 더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애완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애완견을 가지고 있어 기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 오락용 로봇, 그러니까 동물 로봇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물고기 로봇이라든지 또는 고스트 이렇게 물고기 로봇 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앙키벡터라는 그 물고기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테라피 로봇파로와 같은 이런 어떤 고스트 스위퍼라는 고양이 로봇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우선에 그 여러분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이 그 테라피 로봇파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얘는 그 대화도 돼요. 사람하고 IoT로 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하면 얘가 반응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인간이 말하는 것을 얘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봇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은 이와 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애완견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돌볼 수 없는데 얘는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주로 이제 산업용 로봇이 지금 그 소개를 할 건데요. 이 이제 산업용 로봇은 이와 같이 이제 물류 이송 같은 경우, 이와 같이 무거운 물건을 사실은 사람이 드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로봇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형 양파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작물 같은 걸로 이송하는 로봇, 또는 이제 쿠카 로봇, 뭐 이런 로봇 자체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군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는데요. 요게 이제 군사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군사용 로봇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지금 그 탱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은 요게 지금 탱크긴 한데 이와 안에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전부 로봇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지금 현재 그 실제로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은 사실은 인명 피해가 굉장히 그 많지 않는 아마 그런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여학생이기 때문에 그 동영상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런 로봇이 있다고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가정에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도 그 로봇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미 알고 저 청소 로봇도 있고, 그리고 그 기가진이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구글 홈이 있고,
그다음 최근에는 이 요리 로봇도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요리하기 싫은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이 로봇에 관심을 가지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이동용 로봇 자체가 지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아마 사람이 운전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무인 이동체 로봇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이 나오게 돼서 그 자율 드론하고 군한 드론, 그 다음에 자율 운항 선박이 생기게 되고 근로함으로 해서 여기 봤던 것처럼 이제 자동차 사고라든지 또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많이 커짐으로 해서 사실은 이 로봇이 우리를 갖다가 거의 동등하게 그 다음에 하나의 친구로서 아마 생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건용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수술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진료 정보라든지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다양한 그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와 같이 AI 기반의 신약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속에 그 캡슐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우리의 몸을 갖다가 24시간에 모니터링하는 이런 쪽의 로봇도 아마 되게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로봇으로 해서 요즘에 말한 것처럼 이제 배달 로봇 알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 가면은 안내 로봇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어다니는 휴먼 로봇이라든지 아이 로봇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스포츠 로봇 자체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 동계 올림픽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던 이 컬링 로봇도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그 가운데서 농구를 하는 것, 배드민턴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탁구 로봇 자체도 지금 현재 그 개발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을 이제 조금 이따 만들게 되는데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건데 우선에 그 여러분 아마 좋아하는 학생들 가운데 하나 요게 이제 전동 휠 세그웨이인데요. 일반적으로 로봇은 이와 같이 제어부, 그 다음에 조작부, 구동부, 센서부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어부가 주로 하는 것은 그 제어를 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구동부라는 것은 모터를 이용해서 전후 좌우 이게 방향 전환할 때 쓰게 되고요. 조작부는 실질적으로 이제 구동을 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장치를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서부라는 것은 결국에서는 제어를 하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봇은 이와 같이 4개로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그 세그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에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해서 회로도를 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필요한 하드웨어를 해서 이와 같은 세그웨이를 갖다가 만들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로봇이 만들어지면은 그 목차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대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여학생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로봇의 음악하고 댄스 대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K-팝에 대해서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그 다음 다양한 댄싱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 대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로 이제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로봇의 배틀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봇들이 경기장 위에서 서로 이제 배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뒤집거나 행동이 불가한 상태를 만들면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로 이제 아마 대학생이라든지 주로 남학생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그 무인 항공 드론 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물 경기에서 드론을 조정해가지고 랩을 돌파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랩을 해서 가장 빨리 통과하게 되면 우승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조종자의 컨트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그래서 이런 게 무인 항공기 아마 드론 대회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아마 지난해부터서 이게 이제 스마트 로봇 경진 대회라는 게 이제 새로 도입됐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 하는 쪽에 대해서 경진 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에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에 한 가지 동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라인 트레이서라 해가지고 이 로봇이 라인만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스마트 경진대라고 해서 그 볼을 갖다가 우선에 픽업을 하고, 그리고 색상에 따라서 저장 위치를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아마 게임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영화에서 본 미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봇이 영화에 도입되어서 이와 같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허해가지고 엑스마킨이라는 이제 영화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로봇이 실질적으로 인간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허라는 엑스마키나가 인간하고 동등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 말처럼 사람처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강한 인공 로봇이 됐다는 그런 어떤 영화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영화를 봄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간하고 로봇이 사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로봇은 스타워즈의 에피소드 7에 나왔던 이 채피라는 로봇입니다. 이게 이제 채피라는 로봇인데, 실질적으로 이 채피라는 로봇도 실제로 인간의 음성하고 그것을 인식을 하고 학습을 해서 인간하고 대화를 해주는 그런 로봇 자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이 아마 실질적으로 발전하다 보면은 미래에는 인간하고 로봇이 사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산업혁명이 도입을 되고, 그 다음에 로봇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다가옴으로 해서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로 존재하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꿈을 만들 때는 없어지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존재하는 직업, 이런 쪽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잠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의 1시간 동안에 로봇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결론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그럽니다.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중요성과 필요성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해답은 여기 이제 이분 클라우스 슈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혁명에는 승자가 있고 그 다음에 패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은 승자가 될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마 패자가 된다는 생각을 꼭 해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간이 로봇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부터서 로봇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